오늘은 30년간 환자를 진료한 어느 내과 전문의사의 양심 고백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잘못된 건강법을 알려드려 왔습니다. 수년간 완벽한 채식을 하며 이게 최고의 건강법이다라고 확신했었어요. 매일 아침 채소 주스를 갈아 마시고 고구마와 달걀로 식사를 마치며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염식만을 강조해 왔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몸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피로감이 늘어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두통도 자주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고 아침 건강식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소금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나면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거든요. 단 하루에 몇백 원으로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30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몸속의 미세염증 싹 다 잡아주고 신체 나이를 2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16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죽염으로 만든 소금차가 암세포를 61% 억제했습니다. 61%예요. 그리고 면역력은 200% 증가했습니다.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28일간 소금차를 마신 그룹이 TNF-알파, 인터페론 Y, 인터루킨2 수치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활성화됐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피부톤이 밝아졌고 만성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소화도 완전히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수년간의 채식보다 3개월의 소금차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이 염도계로 재보세요. 0.9 미만이 나오면 여러분도 탈수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0.4에서 0.8 사이예요. 이미 위험 상태라는 뜻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저염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지, 죽염 소금차 만드는 정확한 방법, 하루 섭취량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타이밍, 3개월 안에 몸이 바뀌는 구체적인 과정,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 실수들,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7분 후 여러분의 건강 상식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하고 계신가요? 소금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제가 소금을 더 드셔야 건강해집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떠실까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식이요법을 시작하면서 채소 주스를 갈아 마시며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몸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염도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소금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염식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체액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수분은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나뉩니다. 세포 외액에는 나트륨과 염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세포 내액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인산염이 주로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은 세포막의 전이를 조절하고 세포 외 체액량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전해질입니다. 나트륨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세포 내로 수분이 제대로 들어가서 세포가 건강하게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전해질들은 체액 균형과 pH 조절, 근육 기능, 신경 전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많은 효소맥에 반응해서 보조인자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모든 체액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장에서 나트륨의 70%는 근위세뇨관에서, 25%는 햇내고리에서 염소이온과 물과 함께 재흡수됩니다. 제가 몇 년 전 채소 주스를 마시며 건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염도를 신경 쓰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채소 주스 먹고 고구마 먹고 달걀을 먹어도 소금이 없는 식단으로 한 끼를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나트륨은 세포 외액에서 가장 풍부한 전해질이며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유지됩니다. 나트륨은 혈관 내와 간질 공간에서 적절한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병이 있는 분들은 이미 체액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채소는 분명 좋지만 염도가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맹점이었어요. 젊은 분들은 아직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매년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탈수 상태로 갑니다. 노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체액 및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이 높습니다. 수술, 심장 및 신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 이뇨제 사용,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이동성 감소 등이 원인입니다. 또한 갈증 반사가 감소하여 수분 섭취가 줄어들고 신장 기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여 나트륨과 수분 저류가 감소하며 칼륨 배설이 감소합니다. 여러분이 탈수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만성 변비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 두통이 자주 오시나요? 세 번째,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네 번째,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탈수 상태입니다. 소금이 부족하신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저나트륨 혈증, 두통, 혼란, 메스꺼움, 착란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135mmol/L 미만일 때 저나트륨 혈증으로 진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2리터 물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생수를 500ml씩 몇 병을 드시는데 그 물을 다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효과적으로 흡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트륨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물을 마셔도 그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물은 염분을 따라간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물과 전해질의 획득과 손실은 함께 조절됩니다. 저도 물은 많이 마셨지만 부족만 오고 세포 내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소변으로 다 배출되더라고요. 세포 회액량 감소는 간질액에서 혈관 내액으로 물이 이동하게 하고 이는 조직 탈수를 초래합니다. 위부터 장까지 소화기에서 만들어내는 체액만 해도 7리터나 됩니다. 엄청난 양이 필요하죠. 소화액이 분비되고 담즙이 분비되고 췌장액이 분비되고 소장에도 대장에도 수분이 있어야 변도 만들어집니다. 췌장액만 해도 하루에 1000ml가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결국 대변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수분 부족은 결국 나트륨 부족입니다. 체액 부족은 소화 능력을 가장 먼저 떨어뜨립니다. 클로라이드 염소이온은 체내에서 두 번째로 풍부한 이온입니다. 클로라이드 염소이온은 세포가 내부와 외부의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의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체의 자연 pH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좀 지루한 말들이었겠지만 소금의 중요성을 설명하자니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소금을 드셔야 할까요? 완벽한 저염은 안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소금을 많이 넣으면 몸에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정말 서서히 늘려가셔야 해요. 처음에는 한 꼬집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이 풍부한 수액은 신장이 나트륨 배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변을 농축하여 여분의 자유수를 유지함으로써 적응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소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좋은 천일염입니다.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음식간을 하시고 김치를 담그거나 나물을 무칠 때 좋은 천일염을 하나 마련해 놓고 주방에서 쓰세요.
천일염에는 나트륨과 염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량 미네랄이 수십 종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염입니다. 죽염은 대나무 통에다가 거의 700에서 800도에 고열해서 9번 구워냅니다. 천일염에 혹시나 들어있을 수 있는 각종 유해 물질이 다 타버리고 핵심 성분인 소금 성분과 미네랄이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어서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변합니다. 죽염의 제조 과정에서 대나무와 진흙의 미네랄이 염분에 주입되면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염분의 미네랄 함량을 증가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트륨 염화물 함량이 감소하고 필수 미네랄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해질이라는 것입니다. 전해질이란 우리 몸속에서 전기를 전달하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은 하나의 큰 전자기기와 같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뇌에서 생각하는 것도 모두 전기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이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들이 바로 이 전해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이런 전해질들이 우리 몸 곳곳에 고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심장도 규칙적으로 뛰고 근육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해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근육에 경련이 오고 머리가 멍해지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이런 증상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제 왜 소금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은 단순히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첫째, 나트륨은 세포 안팎의 물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둘째, 마그네슘은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단백질을 합성하고 DNA를 복구하는 모든 과정에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셋째,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에도 꼭 필요합니다. 넷째, 철분은 산소를 온몸에 운반하는 혈색소의 핵심 성분입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정제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런 미네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뇌에서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잠이 온다 같은 신호를 온몸에 전달할 때도 미네랄이 있어야 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뇌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몸이 둔해지고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 소금을 꼭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해질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하고 신경과 근육에서 활동 전이를 생성하고 전도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생명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전해질에는 나트륨, 칼륨, 염화물, 마그네슘, 칼슘, 인산염, 중탄산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얻어진 건강식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중 죽염의 놀라운 효능을 최신 연구 결과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성 체액을 알칼리성으로 빠르게 변화시켜줍니다. 죽염은 높은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어서 산성 음식을 중화하고 신체에 알칼리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보라색 죽염의 pH는 11.5입니다. 이는 산성 신체가 질병과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수분 공급도 할 수 있고 체액 교정 효과가 가장 큽니다. 저는 암 환자에게 무조건 죽염을 처방하고 있어요. 암세포는 산을 분비해서 몸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더 빠른 체액 교정을 위해 죽염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면역 강화 효과입니다. 2016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죽염과 그 성분인 황화수소가 면역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죽염에는 70가지 이상의 필수 미네랄과 미량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황화수소가 들어있어 면역 기능에서 활성 성분 역할을 한다고 연구진은 가정했습니다.
28일간의 동물 실험에서 죽염과 황화수소를 투여한 그룹은 인터페론 Y, 인터루킨2, TNF-알파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위장 보호 효과입니다. 역류성 위염이나 위산이 저하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죽염 성분이 위 보호제가 되면서 위산을 만들 수 있는 공급원이 됩니다. 위산이 풍부해져야 위에서 충분히 소화시킨 것이 장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흡수를 높여줘요. 네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201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보라색 죽염이 인간 설암세포에서 항암 활성을 보였습니다. 1% 농도에서 보라색 죽염의 성장 억제율은 바다 소금 27%보다 61% 높았습니다. 다섯 번째, 항산화 및 항염 효과입니다. 고온 로스팅 과정에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와 다양한 만성 질환에 기여하는 불안정한 분자를 중화시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죽염은 일반 바다 소금에 비해 항산화 능력이 더 높아 산화 스트레스 퇴치에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죽염의 항염 효과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과 아연과 같은 높은 미네랄 함량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로스팅 과정에서 형성되는 독특한 화합물도 항염 활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독 효과입니다. 생선을 소금에 뿌려 놓으면 상하지 않잖아요. 그런 해독 능력이 뛰어나고 20여 가지의 미량 미네랄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죽염은 칼륨, 인, 칼슘, 마그네슘, 황, 철분, 구리, 망간, 아연과 같은 다양한 생체 활성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년 이상이라면 죽염을 짜게 먹는 게 아니라 소량씩 섭취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채소 과일을 드실 때 거기에 죽염을 넣어서 맛있게 드세요. 그럼 확실히 풍미가 살아나요. 그냥 먹었을 때는 밍밍하고 맛이 없다고 느껴지실 텐데 거기에 죽염을 조금만 넣으면 맛이 확 살아나요. 삶은 달걀을 드실 때도 죽염에 찍어서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수에 죽염을 한 꼬집 정도 타서 맛있게 한 잔 드시면 밤새 쌓인 노폐물이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죽염의 일일 섭취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의 체액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꼬집을 넣어서 하루로 따지면 한 3g을 넘지 않는 선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도를 체크하고 싶으시면 요리용 염도계를 구매하세요. 2만 원 미만으로 비싸지 않아요. 아침 소변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0.9가 나오면 균형 잡힌 체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9 미만이면 하루에 1.5g에서 3g 사이로 식사 외에 죽염을 보충하셔야 하고 0.9 이상이면 죽염을 따로 보충하실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이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말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5g 미만만 섭취하라고 발표했는데 그것은 염화나트륨, 정제된 합성소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봅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등에 들어간 소금은 정제염을 쓰지 천일염을 쓰지 않아요. 정제염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금, 천일염이나 죽염을 섭취했을 때는 미네랄이 완전히 풍부합니다. 정제염은 나트륨과 염소만 들어있지만 천일염과 죽염은 미량 미네랄이 수십 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앞서 양심 고백하신 의사 선생님은 지금 암 환자 상담을 하고 있는데 모든 환자에게 죽염 처방을 하고 있어요.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치료 효율이 조금 빠르고 3개월, 6개월 지나면 피부가 좋아지세요. 피부가 좋아졌다는 건 세포가 살아났다는 거죠. 한 남성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1.8g, 0.9% 농도의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3주 만에 나타난 변화들을 보면 첫째, 만성피로 개선, 즉 세포대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둘째, 소화기능 향상과 위산 분비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체온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체온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몸이 따뜻해졌다는 것인데, 이는 암을 물리치는 능력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넷째, 집중력 증가와 뇌세포로의 산소 공급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산소가 높다는 것은 항암 효과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암세포는 몸이 차고 몸에 산소가 부족할 때 잘 생깁니다. 따라서 죽염수 섭취는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신장 질환자 즉 이미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 급격한 염분 증가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자 급성 심부전 등의 경우 체액량 증가가 위험할 수 있어요. 고혈압 환자분들 하지만 대부분의 고혈압은 염분 과다가 아닌 스트레스, 혈관 탄력성 저하 등이 원인입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잘 압니다. 누구의 말만 맹신하지 마시고 몸이 내는 변화에 귀 기울이시면서 건강 정보를 받아들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올바른 소금물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레시피는 미지근한 물 200ml에 1000이렴 1.8g 0.9% 농도로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기. 하루 총 1.5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와 함께 점진적 증량하시는데 첫 주 하루 1잔, 둘째 주 하루 2잔, 셋째 주부터 개인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큰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 상태를 지금보다 5% 정도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올바른 소금 섭취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은 젊어지시는 것 장담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